다음으로 삼각행렬, 즉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행렬은 주대각선의 요소는 모두 0이 아니지만 주대각선의 아래 또는 위의 요소값이 모두 0인 그러한 정방행렬을 말합니다. 즉 행과 열의 개수와 같은 그런 행렬이 되겠죠. 생긴 게 삼각형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때 주대각선 위의 요소가 0인 삼각형을 우리가 하삼각행렬이라고 하고 주대각선 아래의 요소가 0인 삼각형을 상삼각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삼각행렬은 어퍼점 트라이 가로 열고 행렬 함수나 또 로점 트라이 가로 열고 행렬 요소가 인수가 행렬로 오는 겁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여 우리가 연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D 행렬이 1부터 9까지 요소로 구성된 3x3 행렬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열 우선으로 요소가 채워지는 이러한 D 행렬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역시 여기도 어퍼점 try 가로 열고 행렬 인수로 행렬 변수 D를 하고 엔터를 딱 쳐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퍼 요 부분이죠. 결과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 부분을 다 0으로 취환합니다. 그래서 D 행렬에 upper try.d 행렬 요소로 해서 이거를 0으로 취환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다 0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 동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대각선의 요소를 다 0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upper try d, diag equal true 해주면 이제는 주대각선 요소도 이렇게 0으로 바꿀 수. 지금부터 삼각행렬 즉 triangular matri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렬 D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D는 매트릭스 행렬 변수다. 요소값은 1부터 9까지다. 그리고 3x3. 근데 이 삼각행렬도 역시 정방행렬입니다. 정방행렬. 행과 열의 요소의 개수가 같은 그런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D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D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일반 행렬이죠. 3x3 매트릭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대각선 위에 요소를 0으로 그러니까 이 대각선 주대각선 1, 5, 9를 중심으로 해서 위의 요소들 이 부분이 다 0인 행렬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만 값이 있죠. 이걸 우리가 하삼각 행렬이라고 하고요. 요 주대각선 위로 요 부분에 요소 값들은 있는데 주대각선 아래 요 데이터들 왼쪽 아래죠. 그 부분의 데이터들이 다 0일 때 이걸 우리가 상삼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주대각선 위에 요소들을 확인하는 함수가 upper try예요. upper try. 그래서 가로 열고 d. upper try d. 그러면 지금 주대각선 요소 위에 요소 값들이 뭐냐? 그거를 true와 false로 그 값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upper try d 하면 이 부분이죠. 4, 7, 8 그거를 판단해주는 논리 함수가 upper try 함수입니다. 그리고 요 d 가로 열고 대가로 안에 d 해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추루 요소만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4, 7, 8 false 출력하지 마라 4 출력해라 false 출력하지 마라 true 출력해라 그래서 7, 8 false 9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소의 추출 우리 지난 시간에 요소의 추출할 때
T와 F, true와 false로서 요소를 출력하는 걸 살펴봤죠. 그때 그 방식으로 출력한 겁니다. 자, 이제 똑같이 lower.tri 그리고 d 함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역시 이 아래쪽이 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 똑같이 d하고 이걸 어퍼가 아니라 지금 위 화살표 썼습니다. lower 이렇게 해주면은 아래쪽에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삼각 행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D 아까 요게 뭐였죠? 478이죠. 이 478 값을 0으로 만들면 되겠죠. 역시 그래서 0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또 좀 전에 lower 이게 lower D lower.try D 이게 뭐였어요? 지금 236이죠. 요거를 0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이아고널 대각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upper.try D 하면 뭡니까? D 행렬의 그 주대각선 위의 요소 값들을 D 매트릭스에서 추출해서 보여주죠. 근데 요걸 하면 그 값들을 제로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삼각 행렬과 하삼각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대칭 행렬인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칭 행렬은 행렬의 주대각선 요소를 중심으로 요소들이 대칭인 행렬을 말합니다. 즉 행과 열의 위치를 교환했을 때 그 대응하는 각각의 요소의 값이 같으면 그 행렬을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렬이 대칭 행렬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렬의 주대각선 상단부 요소의 값들을 즉 요소 값들의 벡터와 하단부 요소 값들의 벡터가 같은지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한번 예를 들어서 x가 매트릭스 행렬 변수구나. x가 그럼 요소 값은 1부터 9 9개의 요소가 있구나. 근데 3 x 3이구나. 그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세요. lower.try(x) 그럼 lower.try(x가 이거죠. 그리고 upper.try 하면 요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같으냐? 그것이 같으냐? 이렇게 같으냐 했죠. 그러면 같지 않죠. 2와 4, 3과 7, 6과 8 다르죠. 그래서 다 false가 나옵니다. 이러면 x 행렬은 다 false이기 때문에 대칭 행렬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대칭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행렬에다가 x 행렬에다가 이걸 트랜스포즈 시켜요. 그러면 3과 7이 바뀌고 4와 2가 바뀌고 8과 6이 바뀌는 게 요 tx가 되겠죠. 그럼 이걸 더해주고 이걸 2로 나눠주면 이러한 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이게 upper try y죠. 요겁니다. 요 60, 14는 뭡니까? lower죠. lower try y입니다. 그러면 6, 10, 14.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 같냐? 이퀄 사인 두 개로 같냐? 그러면 추루. 지금부터 대칭 행렬과 역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x 행렬 한 변수다. 그래서 매트릭스 그리고 1부터 9까지 3x3 매트릭스로 만들겠다. x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 행렬이 대칭 행렬인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대칭 행렬이라는 것은 주대각선 요소로 해서 서로 대칭되는 요소들이 같으냐, 그 값들이 같으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lower try와 upper try 함수를 봤었죠.
그럼 이 x의 lower 점 try x 값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게 236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행렬의 주대각선 아래 요소들을 확인했고요. 또 이제 밑에 봤으니까 위에 거를 한번 볼게요. upper 점 try 가로열고 x 위에 값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7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렬이라도 이 lower 점 try 그 행렬, upper 점 try 행렬의 그 값들 x 그 행렬의 값들이 모두 같으면 그것이 대칭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볼게요. x 대괄호 lower 점 try 가로열고 x. 자, 주대각선의 하단부 요소들 값이 같으냐? 비교 연산자 같으냐 이거죠. 뭐하고? x upper 점 try 가로열고 x.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소가 3개니까 이 3개 요소 값이 다 같으냐? 그래서 모두 yes, true. 그럼 나오면 이게 이 x라는 행렬은 대칭 행렬이 되는 겁니다.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나오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라도 first가 나오면 대칭 행렬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대칭 행렬을 한번 하나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x 행렬을 이용해서 그대로 x 플러스 트랜스포즈 x 한번 이거 해볼게요. 그럼 y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행렬 x에다가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 주대각선을 중심으로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2, 60, 60, 14, 10, 14, 8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 과연 y 행렬이 이게 대칭 행렬인가? 자, 아까 이거 x 대신 y로 바꿔주는 거예요. y. 자, y. 이건 뭡니까? y 행렬가 어떤 행렬 요소들이에요? lower 점 try y. 즉 대각선 주대각선 하단부에 있는 6, 10, 14. 요거 값이죠. 이것들이 6과 19과 14 각각의 값들이 upper try 주대각선에 위에 있는 6, 10, 14 그거죠? 그거와 같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더 엔터 쳐볼게요. 엔터 칩니다. 그냥. 자, 이제는 아까는 false 나왔지만 지금은 다 true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행렬 y는 대칭 행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렬의 연산에 있어서 제로 행렬, 단위 행렬과 더불어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렬이 바로 역행렬, 즉 인버스 매트릭스입니다. 역행렬이란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이 행렬에 이 행렬 곱하기 연산자 있었죠?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떤 행렬 B를 곱하면 즉 A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 B 하면 단위 행렬, 우리가 단위 행렬을 I로 표시해요. I. 예, I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대각선 요소가 다 1이고 나머지는 제로인 그러한 행렬이 될 때 우리가 이 B를 A의 역행렬이다 또는 A를 B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역행렬을 손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을 공부할 때 이 역행렬을 손으로 계산해서 구하라고 하는 시험도 많이 내죠. 그런데 우리 R에서는 이 B행렬의 역행렬인 A행렬 또는 A행렬의 역행렬인 B행렬을 이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무지무지게 쉽습니다. R에서는 솔브 함수, 요 솔브 함수를 이용하면 어떤 행렬의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 해보겠습니다. D 매트릭스구나. D가 행렬이구나. 근데 요소가 5, 2, 3, 4, 5, 6, 4, 4, 5 9개의 요소를 갖고 있고 행의 개수는 3 by 3이구나.
그래서 역행렬은 반드시 정방행렬이어야 돼요. 정방행렬이만 역행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 행렬이 있을 때 솔브 D 이렇게 예, 요걸 그대로 인수로 솔브 함수의 인수로 가져오면 솔브 D 하면 이 D 행렬의 역행렬이 구해져요. DI로 D 인버스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정해봤는데 D 인버스 해가지고 변수명을 정하면 요 D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DI라는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결과가 요거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 D 행렬이 요게 있을 때 이 D 행렬의 역행렬이 요겁니다. 또 이거의 역행렬이 또 역시 요거죠. DI의 역행렬은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곱해 보세요. D 곱하기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 DI. 그래서 544 곱하기 1, 2 마이너스 3, 5 곱하기 1, 5, 4 곱하기 2, 8,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13 빼기 12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다 해보면 주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는 0인 행렬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요 행렬 D에 대해서 솔브 함수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행렬의 연산식 여기 라운드는 한번 여러분 라운드 없이 해보면은 이게 대각선 요소 위에 여기 소수점이 아니라 0.0000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라운드 함수 써서 소수점 이하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렇게 단위 행렬 I 단위 행렬 I가 결과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렬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역행렬이 있습니다. 이 역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D를 먼저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매트릭스 괄호 열고 C 5, 2, 3, 4, 5, 6, 4, 4,5 그래서 둘, 여섯, 여덟, 9개의 요소를 갖는 행렬이고요. 이 역행렬 할 때는 항상 행렬이 정방형 행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3x3으로 해서 한번 D를 해볼게요. 이렇게 3x3 행렬로서 매트릭스로서 이러한 행렬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solve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D inverse DI 그래서 DI solve 간단합니다. 그냥 D 하고 쳐주면 돼요. D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라. solve. 그래서 그리고 그 결과를 DI로 넣어줘라. DI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행렬 D의 역행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역행렬이 어떤 의미냐? 지금 본 것처럼 D하고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죠. 행렬 곱하기 연산자입니다. DI. 이거 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단위, 유니트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주대각선 값은 1이고 나머지는 제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눈에는 제로로 안 보이지만 요거를 라운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라운드 가로 열고 가로 닫아줘요. 콤마 3 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 제로인 그런 단위 행렬이 되죠. 거꾸로 DI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 D 이렇게 해도 역시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그러고 곱하기 3 콤마 3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DI 행렬은 D 행렬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대칭 행렬과 역행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2절에서는 행렬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제3절에서는 다양한 행렬의 조작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